생각과 글쓰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관점 1. 생각 선행 방식. 펜은 마음의 혀다. 스페인 소설가 세르반테스의 말처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글도 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려면, 즉 문장 숙련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기술과 글 쓰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충분 조건에 해당하지요. 그 전에 먼저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바로 생각과 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생각과 글쓰기의 상관관계. 역사학자 리처드 마리우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16년간 설명저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생각과 글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상호 의존적이라고 믿었죠.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로서 내 평생의 신념은 좋은 글에는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과 글쓰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생각과 글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의존할까요? 다시 말해, 생각과 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미 정리된 생각을 글이라는 도구로 표현한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무질서했던 생각이 글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질서와 체계를 갖춘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생각 선행 방식, 두 번째를 표현 선행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관점 1. 생각 선행 방식. 먼저 생각 선행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생각을 정리한 후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며, 글은 그저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생각 중심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생각을 가다듬기 전에는 글쓰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논리를 정교화한 후에, 또는 머릿속에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대 광고학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오길비는 어느 광고인의 고백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90%의 싱크탱크와 10%의 잉크탱크이다. 하나가 잘 돌아가면 다른 하나가 더럽혀질 리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글은 대부분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는 데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명확하면 글 쓰는 과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문장인 글을 쓴다는 것은 90%의 싱크탱크와 10%의 잉크탱크이다 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는 생각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이고, 표현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생각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는 뜻이지요. 하나가 잘 돌아가면 다른 하나가 더럽혀질 리 없다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명확하면 표현도 간결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과 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꽤 그럴듯해 보이나요? 생각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능력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미국 저널리스트 윌리엄 진선은 생각이 표현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6년에 출간된 글쓰기 생각쓰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료한 생각이 명료한 글이 된다.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이 흐리멍덩한 사람이 훌륭한 글을 쓰기란 불가능하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도 생각이 명료해야 글도 명료해진다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각과 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서 생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도 명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생각이 흐릿한 사람은 불명확한 글만 써낼 뿐, 명료하고 훌륭한 글을 쓰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진선은 공부가 되는 글쓰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명료하게 사고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할 때만 명료한 글을 쓸 수 있다. 매우 단순한 이치다. 진정한 어려움은 글쓰기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있다. 여기에서 그는 생각하기와 글쓰기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생각하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서가 보기에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생각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호한 생각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이 글쓰기 그 자체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지요. 생각이 명료해야 글도 명료해집니다. 생각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명확한 글을 쓰기는 어렵겠지요. 광고인 헬 스테빈스도 카피 캡슐에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피를 쓰는 것은 쉽다. 카피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분명하면 카피는 저절로 써진다. 스테빈스의 첫 두 문장은 진서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글을 쓸 때 겪는 어려움은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생각하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테빈스의 마지막 문장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이 명확하다면 글은 자연스럽게 써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글쓰기는 고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진서나 스테빈스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간의 사고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선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사고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생각을 순차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우리의 생각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명료해질 때 글도 자연스럽게 명료해진다는 것이 바로 생각 선행 방식입니다.